안녕하세요. 들어봤나율 김나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짧은 이야기를 여러 개 엮어서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긴 이야기를 듣기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알게 된 짤막한 이야기 여러 개와 그리고 저의 경험담까지 같이 버무려서 옴니버스 형식으로 꾸며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저의 경험담입니다. 녹음실에서 겪었던 이야기인데요. 비교적 최근래에 겪은 이야기거든요. 한번 천천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좀비물 게임을 이틀에 걸쳐서 녹음 중이었어요. 첫 번째 날에는 감독님과 녹음실 실장님 그리고 작가님이 오셔서 인사도 드리고 녹음 잘 부탁한다,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사인도 해드리고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좀비가 나오는 게임이다 보니까 제가 맡은 캐릭터에는 약간의 육두문자도 섞여 있었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리도 계속 지르고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진짜 열심히 막 목이 아픈데도 계속 이렇게 녹음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 날 녹음이 끝나고 인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봬요 하고 두 번째 날 녹음을 가게 돼요. 두 번째 날 녹음을 갔는데 그날은 작가님이 안 와 계시고 감독님과 실장님 뭐 그 밑에 계시는 분 이렇게 세 분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작가님께서 안 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녹음을 들어갔죠. 요즘은 그래도 그 녹음실에 대한 이미지 뭐 파일이나 영상 같은 게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 녹음실의 어떤 구조를 많이들 아실 텐데요. 녹음실에는 실장님과 감독님이 들으면서 체크하면서 어떤 오퍼를 주시는 그런 주조실이 있고 또 그와 달리 성우들이 혹은 뭐 아티스트가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 부스가 있죠. 제가 간 그날 그 녹음실의 구조는 화면이 앞에 있고 그 앞에 마이크가 놓아져 있고 제가 이렇게 정면을 보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저의 오른쪽으로 바깥이 보이는 시창이 커다랗게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자,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어제에 이어 이제 오늘도 녹음을 하게 되죠. 야, 왔다고! 자리 꺼져! 막 엄청 소리 지르면서 녹음을 했어요. 그런데 주변시라고 하죠. 제가 지금 이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화면이 보이는 와중에 이 옆으로도 시야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한참 녹음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주변시로 웬 여자분이 그 주조실이 이렇게 시창으로 보이는데 여자분께서 이렇게 쭉 천천히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소파 저쪽에 끝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대본을 한 장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계속 녹음을 했죠. 저는 속으로 작가님께서 오늘 좀 늦게 오셨나 보다. 근데 머리 길이가 엄청 길었거든요. 주변시로 봤을 때 긴 생머리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작가님이 아니고 다른 작가님이 오셨나 보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막 육두문자도 있고 하니까 제가 자칫 뭐 흥분해서 연기하느라고 뭐 좀 더 과격한 언어를 쓰거나 혹은 뭐 대사를 틀리게 읽거나 이럴까봐 작가님께서 이렇게 대본을 직접 뽑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되게 틀리지 않게 잘 읽어야겠다. 혹시 뭐 어떤 감수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 화면상에 띄어져 있는 그 대본, 대사 그대로 열심히 연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계속 막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하는 연기다 보니까 1시간 정도 녹음을 하고 나서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저는 지금 너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제 기억으로는 밥도 앞에 스케줄이 이렇게 좀 바트게 끝나는 바람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갔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엄청 막 소리 지르고 계속 그걸 1시간 내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쉬었다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밖에 나가진 않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작가님 인사드려야 되나 하고 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 주조실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이제 화장실도 가고 담배도 피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다 나가고 이렇게 비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부스에 앉아서 근데 오늘 좀 힘들다. 목도 아프고 계속 소리 지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그런 용어를 쓰면서 하는 녹음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되게 재밌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조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흐른 후에 감독님이랑 다들 들어오셔서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성우님 뒤에 이어갈까요? 라고 하시길래 네 가시죠 라고 하고 녹음을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해서 녹음을 하는데 그 주변 시에 또 이제 그 작가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작가님이 화장실 갔다가 늦게 들어오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또 이제 계속 녹음을 했죠. 근데 여전히 작가님은 이제 자리에 딱 앉으시더니 대본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생각을 했던 건 근데 진짜 좀 독특하시다. 요즘은 거의 다 태블릿으로 보시거나 대본을 아니면 그 노트북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는데 저 작가님은 이렇게 대본을 큰 그것도 약간 그 느낌이라고 하죠. 보통 A4 용지보다도 좀 종이가 큰 느낌이었어요. 그걸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이를 넘기는 그런 느낌보다 좀 더 큰 종이를 천천히 넘긴다 그런 느낌? 큰 종이를 이만한 종이를 이렇게 천천히 넘기는데 머리가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제 눈에 보았던 그 느낌으로는 허리 정도까지의 머리 길이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계속해서 되게 열심히 체크를 해주시네. 나도 열심히 잘 읽어야겠다. 잘 연기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기를 했죠. 연기를 다 끝마치고 이제 마지막 대사까지 딱 끝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충 저의 짐도 챙기고 마시고 있던 물도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부스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감독님이랑 그 감독님 아래에 계시는 분 그리고 녹음 실장님 이렇게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너무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힘들었지만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오늘이 마지막 녹음이니까 런칭 되면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저 가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작가님한테 인사를 못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잠깐 선 상태에서 근데 그 작가님은 어디 가셨냐 이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 감독님께서 작가님은 오늘 바쁘셔가지고 못 나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아까 여기 앉아 계시던 분은 누구세요?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잠깐 이렇게 정적이 흐르다가 누구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시던 머리 긴 여자분 작가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성우님? 오늘 지금 저희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저녁이나 밤이 아니었고 그냥 그 해가 다 들어오는 낮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장난을 치시는 건 줄 알고 아유 왜 그러세요 감독님 이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감독님이 아이 성우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이게 장난이나 농담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시던 분 여기 앉아 계셨는데 하고 딱 돌아봤는데 그 시창으로 보이던 그 작가분이 앉아 계시던 그 자리 있잖아요. 저는 당연히 거기 이제 쭉 들어오셔서 앉으시니까 거기가 소파가 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 여기 앉아 계시던 분 하고 봤는데 그 자리는 프라모델들이 막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러니까 누가 앉아 있을 수 없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순간 뭐지 하면서 제가 약간 오라 이렇게 했던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실장님도 무서우시니까 이제 저희가 다 나가고 나면 실장님 혼자 그 녹음실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막 어떻게 예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러셨는데 예쁘면 돼. 예쁘면 괜찮아. 막 이러시면서. 근데 그때 작가님으로 제가 오해를 했던, 전 당연히 그냥 작가님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는 자리였다. 근데 혹시나 내 모습이 그 시창에 비친 거였을까라고 생각을 아무리 해봐도 제가 이 비칠 수 있는 요 위치랑 그분이 앉아있는 게 보였던 그 위치랑은 어느 정도 그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화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대본을 넘길 일도 없고,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천천히 그 대본을 넘겼다고 했잖아요. 그 주변시로 그게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형체는 뭐였을까라는 궁금증이 남아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녹음실에 귀신이 나타나면은 대박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과연 그 게임이 잘 된 걸로 그래도 알고 있는데 향후 업데이트가 있거나 이랬을 때 더 잘 되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최근래에 겪은 저의 녹음실에서의 경험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이것 또한 녹음실에서 겪었던 유명한 일화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겪은 이야기는 아니고 하도 유명한 이야기라서 이렇게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선배님들한테 여쭤봤을 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신다, 혹은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이야기 너무 싫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 얘기가 전해지지 않겠죠. 나 안 들을래, 나한테 얘기하지 마,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제 무서운 이야기를 그냥 그렇게 무섭지 않게 들을 수 있다, 혹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를 거의 다 그러니까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선배님한테 전해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진짜 너무 역대급으로 무섭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 기억을 다시 한번 더듬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처럼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면서 그 시국이 이제 끝나면서는 소수들만 모여서 더빙을 합니다. 혹은 한 명씩 시간을 따로따로 잡아서 더빙을 하는데, 예전에는 다 같이 거기에 이제 출연하는 인물 수대로 다 같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녹음을 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한 방송사에서 이렇게 녹음을 마치고 그 녹음을 다 한 걸 이렇게 믹싱하고 다 마무리 작업을 한 후에 방송을 내보내려고, 그러니까 소재를 넘기기 직전에 한 번 더 감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PD님께서 이제 감수를 하시다가 한 성우분의 대사 도중에 이렇게 살짝 잡음이 섞인 걸 발견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방송에 내보내기는 약간 애매한 수준이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급히 이게 넘겨져서 이제 오후쯤 이게 틀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편성팀으로 다 옮겨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녹음실 팀장님과 그리고 PD님 두 분께서 이렇게 믹싱하고 다 하시다가, 이건 도무지 그냥 내보내기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편집으로도 이게 어떻게 안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급하게 내일까지는 이 소재를 넘겨야 하니까 그 잡음이 들어간 그 부분에 대사를 한 성우분을 급하게 다시 수정 요청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게 이제 저녁 늦은 시간이었던 거죠. 저녁 늦은 시간에 늦었는데 어떡하지? 근데 어쩔 수 없다. 부탁을 드리자 해서 PD님께서 그 성우분께 전화를 걸게 됩니다. 전화를 했는데 그 성우분께서 전화를 받자마자 여보세요. 약간 기분이 이렇게 안 좋게 받으셨대요. 근데 그 PD님께서 예, 선배님 저 어디에 누구누구 PD입니다. 지금 그때 녹음해 주셨던 어떠한 작품에 어떤 이 한 줄에 이렇게 잡음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그때 그걸 이렇게 현장에서 잡았어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소재를 그냥 넘기기에는 너무 잡음이 좀 크게 심하게 안 좋게 들어간 것 같아서 이 한 줄만 조금 녹음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방송국이 분당에 있는 거였거든요. 그 선배님께서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어디로 오라가라 하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아유 정말. 그러고는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신 거예요. PD님도 엔지니어 팀장님도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내일 나가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라고 발만 동동 구르고 계셨던 거죠. 다시 전화를 드리기에도 너무 화를 많이 내시니까 지금 당장 전화를 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약간 더 기다려 봐야 하나. 그러고 이제 두 분이서 그 주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대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예전에 그 방송국은 그 녹음실이 어떻게 생겼냐면 주조실이 있고 그 안에 부스가 있는데 부스와 주조실 사이에 그 시창이란 게 있잖아요. 시창이 이렇게 전체가 다 잘 보이게 크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랫부분에만 요만하게 이렇게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 정도로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얇고 길게 시창이 나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안에서도 연기할 때 밖에 사람들한테 내 표정이 막 보이거나 이런 게 신경 쓰이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한 그런 구조였던 거죠. 두 분이 어떡하지? 전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복도 끝에서 탁탁탁탁탁 급하게 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이렇게 그 부스 안으로 탁탁탁탁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더니 이제 마이크 앞에 그 밑으로 보이는 그 시창을 보니까 마이크 앞에 누군가 서서 이렇게 녹음을 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PD님과 이 팀장님은
아, 선배님 와주셨구나. 되게 화를 많이 내시긴 했는데 그래도 와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토크백을 열고, 아, 선배님 이 부분이거든요. 이 한마디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를 다시 새로이 녹음을 하고, 아,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안에 계시던 선배님께서 너무 많이 화가 나신 거죠. 그냥 이쪽에 와서 뭐 인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타타타타타타타 또 가버리는 거죠. 인사도 없이. 그래서 아, 진짜 엄청 너무너무 많이 화가 나셨나 보다. 하긴 이 시간에 이렇게 분당까지 부른 게 조금 진짜 죄송하긴 하네. 아, 그래도 와서 이렇게 녹음도 해주시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미 어제 녹음한 거 다 다시 또 믹싱 해가지고 소재는 넘어간 상황이었고, 다른 작품 오전 중에 녹음이 있어서 녹음을 이제 하는데, 어제 저녁에 오셨던 그 선배님께서도 그 오전 중에 하는 그 작품에 출연하는 성우 중에 한 명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PD님께서 어제 일이 이렇게 그냥 인사를 안 드리고 넘어가기에는 좀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녹음실 부스 안에 계신 선배님한테 가가지고, 아, 선배님 어제 너무 늦은 시간에 전화 드리고 이렇게 와달라고 부탁드려서 너무 죄송했어요. 근데 그래도 와가지고 이렇게 녹음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배님께서 무슨 소리예요? 어제 뭐? 라고 하신 거죠. 아, 선배님 어제 그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녹음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이 선배님께서, 아, 무슨 소리예요? 난 어제 전화 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왔었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PD님이랑 엔지니어 실장님은 선배님이 장난치시는 줄 알고 약간 좀 민망하고 멋쩍어가지고, 그래서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 어제 이 부분 녹음해 주셨잖아요. 했는데 선배님이 극구 나는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어제 여기로 온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선배님 진짜 왜 그러세요? 어제 이 부분 녹음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어제 오셔서 녹음했던 그 부분을 다시 플레이를 한 거야. 그 자리에서 이제 쉬는 시간 정도에 이제 플레이를 했는데, 그 부분에 뭐 예를 들면 대사가 너 어디가? 뭐 이런 거였다고 치면, 어제는 분명히 너 어디가? 이렇게 녹음을 다시 했었는데, 이 부분 녹음해 주셨잖아요 하고 플레이를 딱 하는 순간, 아! 이렇게 녹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소름 끼치죠. 진짜 아무것도 녹음이 안 돼 있어도 소름 끼치는데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녹음이 돼 있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더 소름 끼쳤던 건, 한 명만 그 사건을,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PD님도 그리고 엔지니어 실장님도 두 분이서 같이 계셨고, 두 분이서 같이 그 들어온 분을 받고 그분의 녹음까지 다 녹음을 했고, 그래서 다 믹싱까지 하고 넘긴 상황이었는데, 다시 확인을 해보니 그렇게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급히 부랴부랴 다시, 선배님이 계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녹음해가지고 그렇게 넘겼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너무 유명한 그 방송사의 일화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저녁에 왔다 간 그 화를 많이 낸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네, 세 번째로 들려드릴 이야기 또한 녹음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제가 전해 들은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녹음실은 가본 적이 없어요. 오케스트라 파트별 녹음하는 그런 녹음실? 실제로 그런 녹음실이 있다고 듣긴 했는데, 굉장히 넓은 이런 녹음실 안에 방이 또 하나씩 따로 또 돼 있어가지고,
베이스 들어가고 바이올린 들어가고 뭐 첼로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악기당 하나씩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방이 또 따로 뒤쪽에 있는 그런 녹음 부스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녹음실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선배님께서 녹음 의뢰를 받아서 녹음실을 갔더니 거기가 그런 구조로 된 녹음실이었다고 해요. 커다란 방 안에 뒤쪽에 방이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고, 그 선배님은 그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요 시창이 커다랗게 있고 그 앞쪽에 마이크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서 이제 녹음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게임 녹음이었는데, 게임 녹음은 길게 쭉 가긴 하지만 한 명씩 들어가서 대사 하나를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끊어서 녹음을 하거든요. 선배님께서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녹음 들어갈게요.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셨대요. 갔는데 안녕, 난 누구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다 한 줄씩 녹음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저기 뒤에 그 방별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 부스 안에 누가 못 나간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연습하고 하는 이런 학생들도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나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가 전달이 좀 미스가 됐는지 안에서 웬 여학생 둘이 이렇게 못 나가고 갇혀 있었던 거죠. 나가려고 했는데 안에 이렇게 그 녹음을 시작해버리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면서 이제 안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어떡해요. 선배님은 이제 이게 금방 끝나니까 지금 이분들을 다시 또 악기를 들려서 내보내고 또 이걸 다시 체크 이렇게 하고 이러려면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조금만 조용히 해주길 바라면서 왜 전달이 안 됐지? 왜 안 나가셨지? 이러면서 이제 계속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하고 계시는데 뒤에서 이제 그 여학생 2명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어떡해. 아까 나가자니까. 진짜. 너 때문이야.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녹음 부스 안에다 보니까 다 들려버린 거죠. 그래서 선배님이 뒤에 대놓고 약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러니까 약간의 눈치 아닌 눈치를 주신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잡음 들어가는 거 없어요?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럼 이어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라는 거를 약간 돌려서 이렇게 금방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눈치를 주신 거죠. 근데 계속 그 여학생 2명이 이제 어떡해. 화장실 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어떡해. 이제 계속 이렇게 석탁석탁 하는 소리가 계속 들린 거예요. 근데 그 녹음실 성우들이 쓰는 마이크는 감도가 너무 좋아서 잡음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선배님이 녹음하시는 요것들을 다시 잡음이 섞여버리면 다시 다 새로 녹음해야 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지금 뒤에 스케줄도 있고 시간은 없고 선배님께서 괜찮아요 진짜로? 잡음 진짜 안 들어갔어요? 확인해봐 주세요. 이제 계속 이렇게 녹음을 어쨌든 진행을 급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녹음이 다 끝나고 이제 얼마 그렇게 많이 안 됐나 봐요. 나오셔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근데 앞으로는 만약에 이런 녹음을 이런 곳에서 하게 되면 뒤에 이렇게 방에도 다 체크해 보시고 남아있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뒤에서 너무 속닥거리셔가지고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녹음하면서도 집중하는데도 좀 문제가 생기고 혹여나 잡음 들어가고 하면 또 새로 수정 녹음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뒤에 누가 남아있다거나 못 나가고 이렇게 있다거나 부스 안에 녹음하는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남아있지 않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신 거죠. 마지막에 이제는 다 끝나고 나오셨으니까.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관계자분들이 저희 다 체크했는데요.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배님께서 무슨 소리냐, 분명 안에 지금 여학생 2명이 이렇게 안에서 막 어떡하냐, 나가야 되는데 너 때문이다 막 계속 이런 얘기를 속닥속닥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 잡음이 같이 녹음될까 해서 괜찮냐고 계속 중간중간 체크를 했던 거다. 그랬더니 그 관계자분들께서 성우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부스 안에는 성우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저희 다 체크했고요.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죠. 그 속닥거리던 2명의 여자친구는 누구였을까요? 굉장히 소름 끼치죠.